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방정식에 대해서는 되게 다양한 방정식을 배운 것 같지만 사실 그래봤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어. 그래서 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뭐 2차 방정식까지 먼저 볼까? 2차 방정식을 풀으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이런 모습을 볼 때 얘가 a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요게 2차 방정식이었지.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건 얘들아 방정식을 풀어라는 건 뭘 찾는 거지? 뭘 찾는 거지? 그죠? x값을 찾아내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지. 그럼 여기서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었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있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들은 뭘로 썼죠? 그쵸?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이 x값을 찾아냈단 말이죠. 됐니? 요거까지는 다 이해됐을 거야. 그치? 우리 다 외웠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 물론 1차 방정식은 당연히 뭐 정리해서 x값 찾아내는 거 당연히 알 거고요.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또는 근해 공식을 통해서 x값을 찾아낸다라는 거 알아냈으면 이제 우리가 해볼 여러 가지 방정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고차 방정식이야. 차수가 높은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3, 4차 2차를 넘어선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형태는 대충 뭐 3차 방정식 먼저 보면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고 해주는 게 3차 방정식의 형태고요. 그럼 결국엔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x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서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겠어? 당연히 인수분해는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인수분해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도 있냐면 사실 근해 공식도 존재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등교육 과정에서는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잘 안 씁니다. 너무 조금 복잡해서요 고등교육 과정에서 굳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까지는 쓰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즉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뭘 이용해서 풀 거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3차 방정식부터는 뭘 이용해서 풀 거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거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x의 값을 찾아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요거입니다. 그럼 이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어낼 때는 종류가 있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종류가 있거든. 근데 이 종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그러니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이제 너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에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 그래서 뭐냐면 3, 4차 방정식을 풀어내는 3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아마 다 들어봤을 거야. 첫 번째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다음 두 번째 보기차식. 세 번째 대칭식. 어디서 들어봤어 얘들아? 그렇죠. 인수분해 할 때 들어봤죠. 복잡한 인수분해 할 때 들어봤어요. 그때 문자가 2개 이상 1개일 때와 문자가 한 개일 때를 이렇게 나눠서 푼다고 했죠. 그럼 그 인수분해에 그냥 는 0만 붙인 게 방정식이야. 그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는 0만 붙여서 x값을 찾아내는 게 그냥 그게 방정식이라고. 그럼 이 과정은요 그 인수분해했던 과정이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똑같아. 어떻게 하는지 똑같아.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냐? 너네 뭐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거냐면 천천히 좀 가봅시다. 우리 천천히 좀 가자.
그래서 인수 정리라는 게 뭐였어? 나머지 정리 때 배웠죠? 인수 정리라는 건 뭐야? 예를 들면 F1은 0이에요 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 우리가 다른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였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fx를 뭘로 나눴을 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그렇지.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말을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식으로 좀 나타내면, 검산식으로 좀 나타내면 fx는 x-1에 몫은 모르겠으나 나머지는 0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을 지금 이 fx를 이렇게 나타낸 이런 상황을 뭐가 됐다고 하기로 했죠? 인수 분해가 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 x-1은 이 fx의 뭐다? 인수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됐니? 그래서 인수 정리라는 건 뭐였냐면 f-2가 0이다 라고 이걸 봤을 때 fx 안에는 x 플러스 2를 뭐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인수 정리였습니다. 기억나니? 이거를 통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겠다는 소리야. 그 말은 좀 뭐냐면 결국에는 f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그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걸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 값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x 플러스 2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문제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걸 찾아내는 거였어? 그렇죠. 이 식 자체가 0이 되게 하는 뭘 찾아? x값을 찾아내는 거였지. 그지? 그럼 그 x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 직접적으로 다 넣어보는 거였죠. 근데 보통 우리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뿔마 1 또는 뿔마 2 또는 뿔마 3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넣어봐야 된다고 했고 대부분의 문제는 뿔마 1, 2, 3 정도에서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닌 문제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뭘 넣어봐야 될까라고 하면 1부터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다 넣어봐야 돼. 0 나오는 값이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찾아내볼까? 1 한번 넣어볼게. 1 한번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잘못 썼네. 마이너스 x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 돼? 안 돼? 되네? 이게 0이 되네? 그럼 결국엔 뭐야? f1이 얼마라는 거야? 0이 나왔다는 소리는 fx는 이 x를 1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즉 x-1을 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 나는 거지. x-1을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fx를 뭐라 쓸 수 있냐면 fx는 x-1을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고 몫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0이에요 라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국엔 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값을 정확히 알아야 값을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즉 이 몫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값을 알아낼 수 있다고. 그지? 정확히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건 풀어놨다는 건 x의 값을 전부 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걸 구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였어? 조립제법을 쓰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이런 거야. 이 녀석 조립제법 쓰려면 fx의 개수를 다 가져와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라는 걸 이용해서 0이라는 걸 이용해서 1을 넣어보는 거죠. 그럼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되면서 나머지가 얼마? 0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는 거지. 따라서 뭐라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fx를 정확히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fx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 몫이 얼마가 나왔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했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가 원래는요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를 했어. 그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거야. 얘가 fx가 0이 될 때라는 거지. 즉 여기에 뭐가 붙어? 0이 붙었다 이거야. 그럼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뭘 찾아내야 되는 거야? x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쓰면 x-1에 x-3, x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즉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1 또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세 개를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었죠. 그죠? 그럼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자. 좀 익숙해지려면 문제를 좀 여러 개 좀 풀어봐야 돼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 7번 봅시다. 7번 보면 몇 차야? 4차야. 일단 4차면 일단 3, 4차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 세 개 중 하나를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아직 보기차식과 대칭식을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이 뭔지부터 보니까 일단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즉 내가 이 식을 따로 뭐라 쓸 거냐면 이 식 자체를 따로 fx라고 표현을 해볼게. fx를 표현해볼게. 그럼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먼저 찾아내자 이거야. 뭘 넣어서? 그냥 다 하나씩 넣어봐서 뿔마 1, 뿔마 2, 뿔마 3 이런 거 넣어봐서 하나씩 다 찾아내자는 소리입니다. 그럼 넣어봐 얘들아. 뭐 넣어볼까? 내가 만약에 x에다가 한번 1 넣어볼까? x에다가 1 한번 넣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16에 플러스 20이 되면서 돼? 안 돼? 안 되겠죠 지금? 그럼 x가 1 넣었을 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뭐 넣을까? 마이너스 1 넣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플러스 20 이렇게 되면서 얘는 되네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25. 1 플러스 4 플러스 20은 25. 더하면 0 나오죠. 아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었다는 소리는 이 fx는 x 플러스 1을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나머지가 얼마다?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써봅시다. 조립제법 쓰려면 한 개수를 다 뽑아와야겠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플러스 16에 20. 얘를 뭘로 조립제법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 1, 마1, 마5에 5, 마이너스 4에 4, 20에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몫이 되겠네. 그럼 몫을 좀 써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fx라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라는 식은요. 내가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썼더니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때 몫이 얼마가 나왔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0 이런 형태로 몫이 나왔다 이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고 나서 뭐 해줘야 돼?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줘야 돼. 그러고 봤더니 몫이 지금 몇 차야? 3차잖아. 그지? 3차면 그냥 간단한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근해 공식도 안 쓰기로 했죠? 그럼 결국엔 그냥 인수분해 써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엔 뭘 써야 되는 거야?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 써야 되는 거야. 3차니까.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쓰지 말고 결국엔 얘네가 몫에 뭐야? 개수들 뽑아온 거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어가자 이거지. 여기서 그대로 이어가서 또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대입을 해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또 0이 나올 수 있어요. 단 내가 아까 1을 넣어봤을 땐 0이 안 나왔지. 그지? 내가 아까 1을 넣었을 때 0이 안 나왔잖아. 그럼 내가 집어넣었을 때 그 수가 0이 안 나오면 그 수는 얘는 인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걔는 배제하고 넣어도 돼. 그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까 1 넣었을 때 안 됐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마이너스 1 넣어봐. 1, 마 6에 6에 2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아닌가 보네. 그럼 뭐 있을까? 뭐 넣어볼래? 뭐? 2? 2? 1,
2, 마 3, 마 6에, 마 10에, 마 20 되면서 나머지 0 나오네. 그럼 결국에는 이 몫에는 이 x-2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랬을 때 그 몫은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는 몫이 이렇게 됐는데 그 몫을 또 나눠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때 몫이 뭐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됐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되잖아. 돼 안 돼? 되네요. 그럼 이렇게 써야 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그 fx가 얼마일 때야? 얼마일 때? fx가 0일 때잖아요. 그럼 결국에 여기다가 그냥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는 0이 될 때 무슨 값? x 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거 얼마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2 또는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내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얘들아,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 하나.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일까? 2개.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수가 하나씩 늘어나면 근도 하나씩 늘어나. 단 그게 실근과 허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 방정식은요. 근이 4개잖아. 그지? 실근 4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해했어? 실근 4개가 나올 수 있어. 실근, 중근 하나에 막 허근 2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어? 조금만 낮게 3차부터 시작해볼게.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야. 실근 3개 나올 수 있어. 그지? 실근 하나에 허근 2개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실근 똑같은 거 3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3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3개는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요. 허근도 나올 수도 있고 실근도 나올 수 있고 그래요. 중근도 나올 수도 있고. 알겠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뭐다 얘들아?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에 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3차와 4차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다르지 않아. 4차는 그냥 한 번 더 인수 정리 후 조립제법을 써줘야 된다는 것만 조금 염두를 좀 해주고 기억을 해주고 넘어갑시다.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사실 인수분해 할 때 어느 정도 다 익숙해졌을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거 뒤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다 해봤을 거야. 보기차식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보기차식은 뭐죠 얘들아? 그렇죠.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 여기서 이제 알아가야 돼. 보기차식은 짝수 차수만 존재하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짝수 차수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차수죠. 예를 들면 x 4제곱에 다시 여기 쓸게. x 4제곱에 뭘로 해볼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는 0. 이런 방정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차수가 4제곱, 제곱, 0차, 0제곱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에서는 0도 짝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수 차수만 있는 녀석들을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많이 얘기했죠. 순서가 있다고, 그지? 그럼 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x제곱을 t로 그렇죠. 치환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좀 여기다 쓸게. 뒤에다 쓸게. x제곱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는 0. 자,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럼 얘를 x제곱을 t로 치환해버리면 뭐라 쓸 수 있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였어? 그렇죠.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t-4에 t-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왜 줘라 잠깨. 그러면서 다시 세 번째 뭐야?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는 과정이었죠. 그러면서 t를 다시 x제곱으로 돌려주면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쓰고요. 마지막으로 뭐였어? x에 관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였죠? x에 대해서 인수분해하는 거였죠? 그럼 저 인수분해하면 뭘로 돼? 합차죠?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 얘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2에 대한 x 값은 x는 뿔마 2랑 또는 x는 뿔마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게 이제 보기차식을 푸는 방법이었어. 근데 만약에 맨날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된달까 안 될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맨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우리 식이 항상 인수분해가 되게 해주진 않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한다고 했나?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일로 넘어와서 새롭게 식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무슨 식?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예를 들면 문제를 좀 보면 뭐 이런 걸로 해볼까? x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9는 0 요런 거. 그럼 시작은 똑같아. 짝수 차수만 있으니까 보기차식 형태예요. 그럼 보기차식 형태니까 일단 x제곱을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해.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는 0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제곱에 대한 식으로 다시 만들어 볼 겁니다. 완전제곱에 대한 식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무슨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버릴 거냐면 예를 들면 너네 함수 할 때 있잖아요. 기억나? 함수? 뭐 예를 들면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3, 5 요런 거. 너네 얘를 무슨 형이라 그래? 일반형이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무슨 형으로 바꾸죠? 표준형으로 바꿔내는 과정을 하잖아? 그럼 그 과정에서 결국엔 뭘 찾아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형태를 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2x에 내가 여기를 완전 제곱식을 써주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이때는 이 x를 가져왔단 말이죠. x에 대한 거를 가져왔어. 그러면서 얘를 맞춰주기 위한 뭘 만들어내? 이 상수항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여기 들어오는 게 이 개수의 절반에 제곱이 들어와서 얼마? 1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1이 들어왔으니 내가 맘대로 플러스 1을 만들어낸 거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뭐도 해줘야 돼? 마이너스 1도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남은 그대로 남은 식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가 된다는 이런 완전 제곱식을 썼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단 여기는 뭘로 할 거냐면 기준을 상수항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지금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았어? x항을 기준으로 잡았죠? 그죠? 근데 얘는 뭘 기준으로 잡을 거냐면 상수항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럼 얘는 상수항으로 기준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같았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얘네 둘 가지고 푸는 방법까지는 몰랐을 거야. 그지? 2차 함수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은 얘네 둘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 가지고 만들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t제곱에 플러스 9 그리고 플러스 2t 이렇게 바깥으로 쫓겨날 거야. 됐어?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이 가운데 즉 t에 대한 걸 뭔가 만들어내줘야 돼. 그죠? 근데 얘가 원래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제곱해서 3이 될 수 있는 수는 뭐 있어?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갔다면 이젠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제곱해서 3이 되는 수가 뭐 있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3 뭐? 그쵸, 뿔마 3이죠. 뿔마 3이죠. 그리고 거기에 몇 배? 2배. 왜? 우리 내려올 땐 뭐 했어? 절반의 제곱이었죠.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수는 2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하나는 플러스 6t, 하나는 마이너스 6t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애도 좀 써주면 요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럼 내가 맘대로 위에 있는 식에는 플러스 6t를 했으니까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6t를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는 마이너스 6t를 해줬으니까 똑같은 식이 되기 위해선 여기다 뭐 해줘야 돼? 플러스 6t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상수항 기조로 이게 인수분해 됐어? 그럼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가 좀 써볼게. 얘가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라고 하면 1번식을 정리해서 t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t고 2번식을 좀 정리하면 t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플러스 8t가 되거든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무슨 형태가 나올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에서는 무조건 뭘 택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택할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죠? 그럼 우리 마이너스식을 택할 겁니다. 됐어? 근데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뭘 택할 거냐면 이 둘 중에서 앞에 있는 개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개수들. 뒤에 있는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 그 개수가 뭐인 거? 제곱수인 거. 좀 깔끔한 제곱수인 거. 예를 들면 4, 9, 16, 25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택할 겁니다. 깔끔하지 않은 제곱수 예를 들면 7, 3 이런 애들은 안 쓸 겁니다. 됐니? 그걸 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2번을 없애? 필요 없다. 우리 2번 안 쓸 거야. 그래서 2번 안 쓸 거야.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줄 거냐면 다시 t를 뭘로 바꿔? x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그럼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 t를 x제곱으로 다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x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고요. 우리는 마지막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제곱, 어떤 거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거의 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전체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전체의 제곱 빼기 전체의 제곱 형태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는 이미 전체의 제곱 형태가 됐어. 그럼 뒤만 좀 바꿔주면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2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는 0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런 형태는 무슨 형태야? 그쵸. 제곱 마이너스 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은 합차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뭘로 인수분해? 합차로 인수분해시키면 됩니다. 그 합차로 인수분해시키면 어떻게 돼?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더하고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한 번 빼주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인수분해가 되면 더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그럼 여기서 x값을 어떻게 구하냐? 얘들아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럼 각각이 결국에는 여기서 해를 찾으라고 하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 또는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 x값 찾아내려면 2차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 2차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뭐 써야 돼? 근해 공식으로 찾아내는 거. 그래서 여기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x는 2분의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긴 둘 다 뭐 나와? 허근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8이잖아요. 8i 되겠죠? 마이너스 8이잖아요. 8i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허근 2개 나오는 방정식의 값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 되니? 요게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딱 이런 규칙성만 지켜준다면 문제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만 조금 잘 지켜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칭식. 그래서 대칭식은 또 뭐야? 대칭식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내가 저번 시간에 해줬는데 사실 이 대칭식에 대한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어요. 문제집에. 너네 아까 인수분해 할 때 문제집에 대칭식에 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와. 그래서 이 대칭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를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무슨 형태냐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항과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서로 똑같은 식, 그걸 대칭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무슨 말인지?
지금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서로 한 같고 왼쪽 오른쪽 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해. 그럼 또 이 대칭식을 푸는 방법에는 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일까? 어떻게 풀어? 첫 번째 x 제곱으로 묶어내야 되는 거죠. x제곱으로 묶어내야죠. x제곱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 일단 나누는 게 아니야. 묶어내는 거야. 나눈다고 생각하지 마. 묶어내는 거야. 그래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에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같은 개수끼리 또 묶어. 같은 개수끼리 또 묶어내버려. 그럼 같은 개수끼리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고요. 뒤에 마지막 상수가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남겠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세 번째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다른 형태로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형태냐면 x 마이너스 x분의 1 형태도 나올 수도 있어요.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됐니?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어. 이 두 가지 형태를 보이면 뭘로 치환해라? t로 치환해라. 그럼 이 두 가지 형태를 t로 치환하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뭐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 아니야? 그지? 근데 너희네 곱셈 공식을 통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고. 위에다 좀 써볼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라 쓸 수 있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을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해줘야 되니까 얘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다 치환해서 써주면 이렇게 되겠네. x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t 플러스 5가 0입니다 라고 되겠죠. 됐어? 그러면서 얘 정리 좀 해주면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4t에 플러스 3은 0입니다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해?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시작하면 됩니다.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줘. 그럼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잖아. 뭐라 써야 돼? x제곱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잘못 썼다. t에 t 됐어?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줘 다시? 그렇죠. t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돼?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은 0 요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됐어?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중요한 거 뭐였어? x제곱을 x 곱하기 x로 분리해서 하나씩 곱해주기로 하는 거였죠. 얘는 원래 무슨 의미야? x 곱하기 x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럼 이 x 곱하기 x를 여기다 한번 분배해서 곱해주기로 했었죠. 됐니?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뭐라 쓸 수 있어? 여기다 한번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여기는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x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값을 따로따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죠?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면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쓰면 아마 뭐가 나오겠어? 허근이 나오겠죠? 얘는 뭐 나와? 실근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서 x값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됐니? 이게 대칭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네는 이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려면 1번, 2번, 3번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어. 1번, 2번, 3번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푼다. 일단 근데 그리고 또 기본적인 거. 얘들아, 너네 기본적인 게 뭐겠어? 기본적인 거. 너네 인수분해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제일 먼저 좀 봐줘야 되는 거? 공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공통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거 쓰기도 전에 공통 부분으로 묶어내서 문제를 풀어내야지. 또는
공통 부분을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하든 a로 치환하든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좀 보면 이 보기차식이랑 대칭식은요, 일단 식 자체가 조금 특별하죠. 모습이. 식 자체가 특별한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딱 보고 얘가 보기차식입니다, 대칭식입니다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풀리냐면 인수정리 후 조리제법으로 풀릴 겁니다. 됐니? 그래서 문제 비율 아마 얘가 한 20% 정도 돼요. 근데 얘가 한 80% 정도 돼. 문제 비율을 보면. 그래서 얘네가 아니라면 다 얘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걸 푸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문제 푸는 데에서. 이 과정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 됐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껏 문제를 이제 풀어왔으니 좀 예시를 좀 들으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봐봐. 자, 얘들아. 자, 이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두 허근을 알파 델타라고 할 때,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얘들아 이건 델타라고 있는 거야. 델타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감마 다음에 델타까지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알파 베타와 델타 감마의 값을 곱해달라고, 빼달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들아 잘 봐. 얘는 지금 딱 봐봐. x의 4제곱 마이너스 81은 0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 아닐까? x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의 전체의 제곱은 0이다라고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건 뭐야? 합차 아니겠어? 합차 써보면 x제곱 플러스 9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9 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얘는 뭐 나오겠니? 얘는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그럼 여기서는 얘가 판별식을 쓰면 얘는 뭐 나와? 허근 나오겠지. 얘는 판별식 쓰면 뭐 나와? 실근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선 실근, 허근 몇 개? 2개. 여기선 실근 몇 개? 2개. 그럼 아까 말했듯이 두 실근 알파 베타, 두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 나오는 거야? 감마랑 뭐 나와? 델타 나올 거고 여기서 뭐 나와? 알파랑 베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근데 두 실근의 곱이 알파 베타니까 얼마야? 여기서 두 실근의 곱이 얼마야? 알파 베타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9 아니겠어? 감마 델타는 뭐라 써야 돼? 플러스 9라고 써야 되지 않겠어? 이해했어?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감마랑 델타면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두 근의 곱은 플러스 9일 거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값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9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다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델타 감마를 감마 델타를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빼기 9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은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서 내가 아까 말했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공통적인 게 나오면 묶어주든지 아니면 뭐 해라? 치환을 해서 풀어라 였죠? 그럼 얘는 지금 묶어줄 수 있을까? 치환을 해줄 수 있을까? 치환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겠죠. 묶어줄 수 있는 게 모든 항에 똑같은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럼 치환하려면 얘를 뭐로 치환해? 뭐 큰 레이라고 뭐 이렇게 치환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치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식을 제대로 좀 써주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가 얼마? 이렇게 0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뭐로 인수분해 되죠? a 플러스 6이랑 a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 뭐 해줘? 치환을 했으면 다시 돌려줘야죠. 우리는 a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 해줘야 돼?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줘야 됐죠? 그럼 인수분해 되냐 안 되나 보면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2 얘는 x 마이너스 4랑 x 마이너스 1은 0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값은 3, 2, 4,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x값이 아닌 건 누구? 5번이 되겠죠. 이런 건 뭐 기본적인 너네가 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자 그럼 이런 거 봅시다. 자
자,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식을 딱 봤어, 얘들아. 얘들아, 식을 좀 딱 봤어. 식을 딱 보니까 뭐야? 그렇죠. 보기차식 형태죠. 짝수차수만 있잖아. 그지? 짝수차수만 있으니까 보기차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니네 순서대로만 하면 돼, 얘들아. 순서가 뭐였어? 첫 번째 순서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였지? 그럼 써봐.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8은 얼마? 0이다. 그 다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라. 돼, 안 돼? 되지. 뭘로 돼? t 플러스 8에 t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그 다음 뭐 해줘? 다시 되돌려주기로 했죠? 그럼 t 자리에 다시 x제곱 플러스 8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잖아. 맞아? 잘 봐. 얘 실근 나와, 허근 나와? 허근 나와. 얘 실근 나와, 허근 나와? 실근 나오죠. 얘는 실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허근이기 때문에 실근 성립 안 하니까 필요 없어. 아예 그냥 필요 없는 식이야. 여기서 나오는 값은 필요 없어. 여기서 실근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두 실근의 곱이기 때문에 뭐야?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됐니? 다음. 자, 이런 거. 자,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얼마래? 2래. 한 근이 2라는 건 이걸 만족시키는 x값들 중 하나가 2라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 2를 이 x에다 집어 넣으면 뭐 해야 돼?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넣어봅시다. x에다 2 한번 넣어봐. 어떻게 돼? x에다 2 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a가 0이 되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정리 좀 해주면 다 더하면 얼마죠? 12 플러스 3a는 0이 되게 하는 a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알아냈으면 이 값이 얼마가 돼? 이제 제대로 식을 한번 써볼까? 그럼 제대로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x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6은 0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왔어? 근데 그 중에서 벌써 이걸 만족시키는 무슨 값을 알아? x값이? 2라는 걸 안 해. 즉 2를 넣으면 얘가 0이라는 걸 알고 있네. 그럼 뭐 써야겠어? 조리제법 써야겠죠.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그럼 넣어봅시다. 조리제법 써봅시다. 1, 마사 1, 6으로 조리제법을 써서 얘기를 2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럼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6 되면서 0이 되면서 이렇게 딱 맞아지겠죠. 그럼 인수분해를 일단 시작했으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식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식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x-2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내달라 이거 아니겠어? 그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뭘로 돼? 그렇죠. x-3이랑 x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구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뭐야, 이거 안 했네? 자, 봅시다. 얘들아, 이거 모습 딱 봐봐. 어때? 그렇죠. 대칭적이죠? 가운데 향을 기준으로 지금 식이 대칭이야. 그럼 대칭식이라는 거네요. 그죠? 그럼 대칭식대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첫 번째. 그쵸. x제곱으로 묶어야 돼. 얘들아, 이거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그 규칙을. 근데 솔직히 너네 지금 이 규칙만 알면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도 조금씩 추가하는 것 뿐이지, 이 규칙대로 하면 사실 문제 다 풀려. x제곱으로 묶어. 뭐라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묶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야? 그쵸? 개수 같은 애들끼리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개수 같은 애들끼리 묶으면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x분의 1. 다음 나머지 플러스 2 써주고 가로 닫고 는 0 되겠네요. 그런 다음 뭐 해야 돼?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 또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였죠. 근데 문제에서는 x 플러스 1이니까 그죠?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얘를 t로 치환하는 게 좋겠죠.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t제곱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정리 한번 해줍시다. 정리하면 x의 제곱에 t제곱 마이너스 4t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끝났네. 0. 그 다음 뭐 해야 돼? t를 뭐 해야 돼? t에 대한 인수분해를 진행해야겠죠. 그죠? t에 대한 인수분해 진행하면 x제곱 t에 t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우리 원래 공통인 부분으로 묶는 게 인수분해의 기초잖아요. 그죠? 이해했어? 그 다음 뭐 해줘? 다시 돌려줘야겠죠. x 플러스 x분의 1로 돌려줘야 되죠. 그럼 이렇게 되네요.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야? 앞에 곱해진 x제곱을 반으로 쪼개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나눠서 곱해주기로 했죠.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분배해주면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뒤에는 x제곱에 보통 근데 여기가 상수가 나오는 걸 알아서 쓸 때 한 번에 쓰려면 1 마이너스 4x라는 걸 너네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써야 되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좀 깔끔하겠지 한 번에. 됐니?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의 실근의 합을 구하네. 얘들아 여기 실근 나와 허근 나와? 허근 나오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데 b가 일단 뭐야? 0이잖아. 그럼 0 빼기 4ac인데 4ac 하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죠. 그죠? 여긴 뭐 나와? 실근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나오는 거야? 여기는 허근 나오고 여기는 실근 2개 나올 거니까 모든 실근의 합은 다 여기서 나오겠죠. 다 실근의 합이 얼마? 두 실근의 합은? 실근의 합이죠? 그죠? 4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죠. 내가 실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이니까 얘 자체가 두근의 합이 되겠죠. 그죠? 이게 대칭식까지 푸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의 그냥 조금씩의 뭔가를 넣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너네가 이제 이거를 다 알았으니까 내가 이거 한번 지워볼게, 얘들아. 내가 지워볼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웠다고 생각을 하고 좀 지워보면 깔끔하게. 자, 봐봐. 자, 이 식이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근데 얘들아 지금 얘 보면 내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대칭식과 보기차식인지를부터 먼저 확인을 하라 그랬지. 맞아? 아니잖아. 그럼 대부분 문제는 뭘로 푼다 했어?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으로 푼다고 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야.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그렇죠. 0이 되는 x값을 넣어봐야겠죠. 찾아내야 돼. 넣어봐야 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x에다가 뭐 1을 한번 넣어봐. 너네 눈으로 한 번에 안 보일 거야. 그러니까 1부터 그냥 넣어보는 게 좋아. 근데 x에 1 넣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1 k 플러스 k가 되면서 0이 돼버리네. 그럼 이걸로 뭐 해주면 돼? 조립제법 써주면 돼. 조립제법 쓰면 개수만 다 가져올게. 1 k 가져와서 뭘로? 1로 조립제법을 써주면 1, 0 k 되면서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따라서 쟤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k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됐어? 그러면 잘 봐.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근이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그럼 잘 봐. 일단 얘는 뭐야? 실근이야.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실근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도 실근이 나와야 돼. 2차 방정식인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실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x제곱 마이너스 k가 0일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실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실근 나오려면 뭐 해야 돼? 말고 실근을 판별해 주잖아. 판별식 써야 되겠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왜?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중근까지도 포함이죠. 그거나 갖다 써야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얼마? 0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씩만 더 뭔가를 붙여. 이런 느낌이야. 너네가 지금까지 좀 배웠다는 거에 조금씩 뭔가를 이제 더 추가해서 그거를 끝을 맺으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뭐 근본적인 건 사실 안 변해.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는 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6이고 세로의 길이가 14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대. 근데 각각의 모서리에서 몇 센치씩 뜯어냈냐면 X센치씩을 뜯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접어가지고 상자를 만든 건데 그 상자의 부피가 240이래. 그럼 부피 이거 지금 보면 직육면체죠? 그 상자는. 그럼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 맞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가로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요 가로랑 여기 이 세로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로를 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각각의 양쪽에 x만큼 떼어냈으니 여기도 x만큼 떼어냈고 여기도 x만큼 떼어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뭐라 쓸 수 있어? 16-2x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x만큼 떼어냈으니 여기를 뭐라 쓸 수 있어? 14-2x. 그리고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얼마야? x죠. 왜? x의 길이만큼 접어서 위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집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x만큼. 그럼 따라서 이거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렇게 써야죠. 16-2x에 14-2x에다가 뭘 곱해? 높이를 곱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얼마라는 소리야? 240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럼 정리하기 전에 얘를 다 전개하기 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좀 정리 좀 해보자고. 그럼 얘네 지금 안에 보니까 뭘로 묶어낼 수 있어? 2로 묶어낼 수 있고 얘도 뭘로 묶어낼 수 있어? 2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2 바깥으로 뽑아내고 여기서 2 바깥으로 뽑아내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x에 8-x, 7-x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밖에 얼마가 나가 있어? 그렇지, 4가 나가 있어야 돼. 2가 나가 있으면 안 돼. 여기도 2 뽑아내고 여기도 2 뽑아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곱하기 2가 2번 나가는 거야. 그럼 4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얼마가 얘가? 240. 그럼 4랑 240이랑 뭐 할 수 있어? 나눠서 얼마? 60이 된다. 좀 정리가 됐죠. 그럼 얘를 뭐 해줘야 돼? 일단 전개해줘야 되죠? 그럼 얘부터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돼? 앞으로 쓰자. 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6 바깥에 뭐가 있어? x가 이렇게 있고 얘가 60을 좌변으로 넘길까? 마이너스 60은 0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x도 또 전개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의 제곱 플러스 56x 마이너스 60은 0이다.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보기차식, 대칭식? 아니에요. 뭐 써야 돼? 인수정리후 조리제법. x에다 뭐 넣고 싶어? 1? 대충 1, 마 15, 56, 마 60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넣어볼래? 2? 2 한 번 넣어봐. 2 한 번 넣으면 x에다 2 넣으면 8 마이너스 60 플러스 110 2 마이너스 60 120 마이너스 120 0 되네요. 그죠? 그럼 2 넣었으니까 0이 됐으니까 이걸로 뭐해? 조율제법 써야죠. 개수만 떼울게. 1 마이너스 15 56에 마이너스 60 뭘로? 2로 1, 2, 마 13, 마 26, 30에 60이라서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가져오면 저 녀석을 인수분해시키면 이렇게 되겠네.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32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겠죠? 뭘로?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0은 0. 따라서 앞에 x 마이너스 2도 있으면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이 뭐야? x는 2 또는 x는 3 또는 x는 10이 되겠죠. 그죠?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은 총 몇 개? 3개. 됐니? 다음.
그러면 오늘 좀 뭐 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배웠던 이 내용들이랑 지금 이 내용들까지 다 해줘야 오늘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되는데, 자 이제는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를 3차 방정식에서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2차 방정식에서 배울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워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풀 수 있었어. 그지? 어떤 두 근의 합을 구할 것과 두 근의 곱을 구할 문제들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빨리 배웠죠.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3차 방정식에도 똑같아요. 3차 방정식에도 똑같이 있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3차 방정식은 ax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런 형태인데요. 이때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만약에 2,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각각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라고 둬볼게. 됐어? 그럼 이 세 근 가지고 너네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이 식을 좀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x-알파, x-베타, x-감마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최고 차이 계수는 a니까 a를 바깥에 써줘야 돼요 라고 너네가 쓸 수 있었다 이거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각각 얘네들을 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거든. 얘들아 따라왔니 얘들아? 이렇게? 따라와서?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해볼게. 근데 너네 이거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내가 안 알려줬거든. 이거 안 알려줬어. 곱셈 공식이 사실 얘도 포함이거든요. 근데 내가 굳이 안 알려준 이유는 사실 여기서 이게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가지고 여기서 알려주려고 했어. 곱셈 공식인데 얘 곱셈 공식인데 무슨 곱셈 공식이냐면 이거야. x-a에 x-b에 x-c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거에 대한 정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x 마이너스 abc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아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뭐 어떻게 되냐면 a에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의 는 0 이런 형태가 되거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이 a를 다시 한번 다 뿌려주면 분배해주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가 될 거고 여기는 a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됐어? 따라왔어 여기까지? 여기서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그냥 다 전개해 준 것 뿐이야. 얘 곱셈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고 a를 분배해 준 것 뿐이야. 그럼 이 식이랑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겠죠? 그럼 각각의 계수들 한번 봐줄게. 그럼 b라는 녀석을 뭐라 쓸 수 있냐면 b라는 녀석을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c라는 녀석을 뭐라 쓸 수 있냐면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d라는 녀석을 뭐라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됐어? 그럼 이걸 정리해볼게. 그럼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마이너스 a를 좌변에 넘긴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네. 그러면서 a분의 c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겠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a분의 d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뭐야? 이걸 뭐라 불러?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을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거야. 두 근의 합과 차이 별로 없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똑같아요. 그러면서 얘는 뭐라 부르냐면 두 근의 곱의 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그게 a분의 c. 마지막 마이너스 a분의 d는 뭐? 세근의, 그렇죠. 세근의 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그래서 뭐 2차 방정식과 그렇게 다른 건 없어. 그래서 다만 조금 의미가 좀 달라진 건데 뭐가 추가된 거냐면 이 녀석이 좀 추가됐죠. C자리. 이 두 분의 곱의 합이라는 게 조금 추가됐죠. 그죠? 그리고 각각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라는 거. 됐니? 그럼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근과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을 때 뭐도 했었냐면 세 근을 알고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면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고 그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의 계수를 알면 식을 찾아낼 수도 있었죠. 그건 그냥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와 이미. 벌써 이렇게 나와. 만약에 세근이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인 3차 방정식에 x세제곱의 계수가 만약에 x세제곱의 계수가 a라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럼 결국에는 얘를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소리야. 맞죠? 너네가 이걸 보면 이렇게 써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봤더니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 들어가고 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이 들어간 다음에 x가 들어올 거고 마이너스 마지막 뭐? 세근의 곱이 들어와서 닫혀버리면 돼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예요? a라고 쓰면 우리는 3차 방정식까지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해했어? 이렇게까지 했던 게 사실 2차 방정식과 다른 게 없어요. 근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근을 알고 근을 주고 세 근의 합과 세 근의 곱, 그리고 두 근의 합의 곱을 두 근의 곱의 합을 찾아내는 거나 아니면 세 근을 준 다음에 개수까지 주고 식을 찾아내는 거는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이 내용이겠죠.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는 처음 알면 돼. 이게 중요하겠죠. 세근의 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 근의 곱의 합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근의 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식을 찾았을 때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보기 전에 요거 하나만 대해서 설명해 주면 간단하게 선생님 아까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온다 했죠? 3개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근이 뭐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 그 이런 거야 얘들아. 근데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 얘들아 허근이나 실근이나 물론 이제 판별식 근의 공식을 쓰면 다 뭐가 돼? 짝꿍이 생겨버려. 그지? 켤레근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너네 2차 방정식에서 했었는데 1 플러스 루트 2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을 뭐라 써야 돼?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는 게 이게 뭐야? 켤레근이었죠? 그죠? 이게 켤레근이었고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을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쓰는 게 켤레였죠? 근데 각각의 조건들이 있었지. 예를 들면 얘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얘 조건이 뭐였어? 그렇죠. a, b, c 즉 개수들이 다 유리수일 때 얘는 실수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도요 똑같이 켤레근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데
3차 방정식 그거 자체로는 안 나오겠지. 그지? 우리 아까도 해봐서 알겠지만 조리제법을 쓰면 1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남게 돼. 근데 그 2차식이 온전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걔를 근해 공식을 써서 풀어내면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입니다. 이해됐니? 그럼 내가 대충 문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주면 이런 거야. 보여?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에 뭐래? 두 근이 2-루트 3이랑 B래. 그럼 얘들 지금 보면 유리수야. 그지? A도 유리수래.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의 한 근이 이거고 다른 한 근이 B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그럼 마지막 다른 한 근은 뭐라 쓸 수 있다는 거야? 2 플러스 2, 3이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근은 B가 있겠지. 이해했어? 그럼 우리는 세 근을 알고 있는 거야. 물론 B는 아직 모르지만. 이해했어? 됐어?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a는 0의 세 근이 2-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b구나. 그럼 여기서 뭘 쓰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누구야? 제대로 알고 있는 개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1 아니겠어? 그럼 이 자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세 근의 합자리 아니겠어? 그럼 세 근의 합이 얼마란 소리야? 1이라는 소리 아니겠니? 무슨 말 됐어?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이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세 근의 합이 1이라는 소리죠. 그럼 세네 다 더해봐. 2-루트 3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b가 얼마야? 1이라는 거지. 더해봐 얼마? 4 플러스 b가 얼마다? 1.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b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알았어. a 자리는 뭐였어?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었죠? 그럼 a는 뭐라 써야 돼? a는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겠잖아. 그지? a는 마이너스 세근의 곱 아니야? 이해했죠? 원래 이 자리가 마이너스 세근의 곱자리니까 a 자체를 그냥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라고 보는 거야. 세근의 곱해봐. 2 마이너스 루트 3에 2 플러스 루트 3에 마이너스 3을 곱하겠다는 소리 아니야? 얘들이 곱해봐 얼마야? 4 마이너스 3. 거기다가 3이랑 3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곱하면 3. 그럼 얘는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1이지. 얘들이 계산하면 3이지. 둘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또는 그냥 여기서 만약에 세근의 합을 원한다? 세근의 합을 원하면 a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곱을 원한다?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무슨 말 되니? 이렇게 쓰는 거야. 요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딱 이거 하나만 보면 오늘은 아니다. 이거 하나 보고 뭐 하나 남았는데 이게 진짜 좀 중요해. 오늘 배울 게 좀 많은데 얘들아. 봐봐. 아마 처음 보는 기호야. 처음 보는 기호일 거야. 무슨 말이냐면 x 세제곱은 1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형태가 있거든. 근데 이 형태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허근의 성질을 좀 이용해 보겠다는 거거든. 허근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x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뭐로 돼?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된단 말이죠.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얘는 근이 얼마야? x는 1이 될 거고 얘는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해야 돼? 근해 공식 써야겠죠?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되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무슨 근이야? 허근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 이 허근을 가지고 조금만 또 좀 정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 허근을 좀 나눠주면 이렇게 되거든? 좀 나눠주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I.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가 아니라 플러스 그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 이 한 허근을 내가 요 얘를 가지고 이 한 허근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오메가. 이걸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오메가. 오메가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너네 얘를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메가 바라고 표현했는데. 왜? 어차피 허근의 부호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지? 그래서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 가지고 좀 놀아보자 이거죠. 됐니?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그럼 내가 이 녀석 안에 있는 두 허근을 하나는 오메가 하나는 오메가 바라고 놓기 시작한 거야. 그럼 결국에는요. 이 오메가는 이 식의 근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오메가를 원래 있는 식에 집어넣어도 뭐 하는 거야?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첫 번째 집중해야 돼.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이야. 됐어? 이거 중요해.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모르면 못 풀어. 두 번째 원래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은요. 누구의 근이야? 그건 맞지. 근데 어디서 나온 근이야? 어디서 나왔어? 허근. 그러니까 어디 식에서? 여기 식에서 나온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물론 얘 안에 x값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디서 나온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지? 이 녀석의 근이란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의 근이 오메가니까 이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쓰는 건 외워야 되는 거야. 너네가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쭈루룩 나와야 돼. 무조건 쓰고 시작해야 돼. 세 번째. 그러면 이 녀석의 근이라고 했잖아.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그럼 이게 궁금한 거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이게 뭐야? 두 근의 합 아니겠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네 번째. 두 근의 곱도 궁금한 거야. 1이죠. 됐어? 그리고 마지막. 잘 봐. 이 마지막은 좀 잘 봐야 돼. 다섯 번째. 지워졌다. 다섯 번째. 잘 봐. 내가 이거를 좀 써볼게. 뭘 가져올 거냐면 얘를 좀 가져올 건데 얘 좀 가져올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그지? 그럼 내가 이걸 좀 바꿔서 뭐라 쓸 거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좀 바꿔볼까? 아니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써볼게. 됐어? 그런 다음에 내가 원래 이 식을요 오메가로 나눠볼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볼게. 그래도 돼 안 돼? 되지? 상관없잖아. 그지? 양변을 해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오메가를 넘길게. 오메가 분의 1이랑. 그럼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네. 그럼 여기 있는 1이랑 여기 있는 1이랑 어때? 같은 거 아니겠어? 그럼 따라 식을 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아니야? 됐어? 그럼 이 오메가랑 이 오메가 어떻게 돼? 없어지겠지. 그래서 남은 오메가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1이었죠? 그럼 오메가는 오메가 바는 뭐라 쓸 수 있겠어? 오메가 분의 1이야. 따라서 오메가 바 분의 1이 오메가 바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라고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5개를 알아야 돼. 5개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오잖아? 너네는 이걸 다 쓰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안 틀려, 얘들아. 그래야 안 틀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얘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얘는 진짜 막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 사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얘는 너무 자유자재로 막 바꿀 수 있어. 방금 내가 봤듯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메가를 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게 막 다 되기 때문에 너무 자유자재로워서 얘랑 얘를 잘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로 와서 얘는 이제 간단하게 볼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했으니까 간단하게 볼게.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이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인수분해가 돼. 그럼 여기서 너네가 뭘 나온다는 걸 아냐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 알아? 허근 2개가 나온다는 걸 알아. 그럼 그때 그 허근을 하나를 뭐라 두는 거냐면 오메가라고 두는 거야. 그럼 다른 하나를 뭐라 둘 수 있는 거야? 오메가 바라고 둘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됐어? 두 번째 얘는 이 녀석의 근이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따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미묘하게 좀 다르죠? 미세하게 조금? 좀 미세하게 달라요. 세 번째 두 근의 합이 궁금해. 얼마야? 1이야. 됐어? 두 근의 곱이 궁금해. 이것도 1이야. 그리고 마지막 또 이거 가져올 건데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됐어? 그런 다음에 내가 뭘 해줄 거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야. 됐어? 그 다음 얘를 다시 또 x로 나눠버릴 건데요. 오메가로 나눠버릴 건데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 오메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어? 는 0이지? 오메가를 넘길게. 오메가를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랑 마이너스 오메가 어떻게 쓰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를 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야. 됐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떻게 됐어? 사라지겠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줄게. 따라서 오메가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다섯 번째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리고 마지막 그럼 잘 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였어? 1이었지? 됐어? 그럼 오메가 바는 뭐라 쓸 수 있어? 오메가 분의 1이지? 됐어? 내가 양변에 마이너스 붙일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야. 이렇게 자유자재로 막 바꿀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2번과 5번이 좀 중요하다고 볼게. 하지만 너네 이걸 다 알아두고 있어야 돼. 알겠어? 문제 하나 보고 갈까? 이런 거야. 일단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가지고 막 엮어서 내. 보면 이런 겁니다. x세제곱에 1이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대. 그럼 너네 이걸 보자마자 x세제곱은 1이다라는 걸 보자마자 이 5개를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정도로 외워놔야 돼. 그럼 쓰면 첫 번째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골라달래. 얘들아 이거 써놓으면 결국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0 맞아 아니야? 1번 맞잖아. 두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맞아 아니야? 맞잖아. 세 번째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1 맞아 아니야? 맞잖아. 네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야. 맞네. 다섯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야? 이거 한번 생각해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은 1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봐. 그건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여기서 갖고 오면 되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아니야? 그럼 오메가의 4제곱이 오메가 바의 제곱 아니야? 그럼 얘를 다르게 쓰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은 1 아니야? 뭘로 묶을 수 있어? 오메가 제곱으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오메가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 아니야? 얘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여기서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넘겨버리면 되겠죠. 오메가를. 그러면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 확인했어? 그럼 이 자리를 갖고 와. 그럼 또 오메가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네? 그럼 결론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지?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야. 1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가 아주 계속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얘들아 이거 문제 이거 어려워. 얘들아 이거 진짜 어려워. 너네가 이 복소수 할 때처럼 막 곱을 막 자유자재로 바꾸듯이 여기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니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어려워도 이 5개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문제를 보면 이 5개를 옆에 써놓고 시작을 해야 안 틀려. 그래야 거기서 뭘 좀 바꿔보고 너네도 뭘 이렇게 해보고 할 거 아니야. 그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5개를 외워. 알겠지? 이런 문제야. 자 마지막으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얘들아 너네 연립 2차 방정식 전에 뭘 배웠어? 연립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1차랑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했죠? 그럼 연립한다는 의미는 뭐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연립한다는 의미가 뭐야? 뭐라고? 같다? 정확한 연립의 의미는 1번식, 즉 1번식과 2번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는 거죠. 공통인 해를 구하는 게 연립한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연립을 한다, 어떤 식 2개를 연립한다라는 건 공통인 해를 구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공통인 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풀 때 무슨 방법으로 풀었죠? 첫 번째? 2가지 방법이 있었죠. 가감법과 그렇죠.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었어. 대입법. 마찬가지야. 연립 2차 방정식 와서도요. 이 방법을 사용할 거야. 근데 단 뭐를 사용할 거냐면 대입법을 쓸 겁니다. 대입법. 그래서 첫 번째 2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떤 방향이냐면 첫 번째 1차식이랑 2차식이 있습니다. 됐어? 1차식과 2차식. 정확히 말하자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대한 연립입니다. 이것부터 2차 연립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면 2차 연립 방정식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는 어떻게 푸냐?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대입법을 이용할 겁니다. 대입법. 그래서 어떤 걸 대입할 거냐면 1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1차 방정식을 정리해서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할 거야. 그럼 따라서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죠. 일단 2번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식이 몇 차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일 뿐이야. 그랬을 때 그럼 밑에는 보면 2차 방정식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그럼 어떻게 하냐? 대입법을 이용할 건데 누구를 정리해 줄 거냐면 1차 방정식을 정리해 줄 거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면 y는 6-x가 되겠죠. 그럼 이 6-x를 y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두 번째 식에, 2차 식에. 그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6-x의 제곱은 27이 된다 이거죠. 풀어줄 겁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2에 36-12x 플러스 x의 제곱이 27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2까지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72는 마이너스 27까지 이렇게 넘겨서 능력 만들어주는 거죠. 정리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4x에 얘 정리하면 얼마야? 45 플러스 45는 0이 되고요. 3으로 좀 약분시켜버릴까? 3으로 다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 되겠죠.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 뭘로?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5는
0으로. 따라서 이거에 대한 x값이 뭐야? 3 또는 5. x가 3이면 이거에 대한 y값은 얼마야? 집어넣어야죠. 3. x가 5면 그거에 대한 y값은 얼마야? 1.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이거 2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입을 하잖아? 대입을 하면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인수분해로 끝나. 대입하고 인수분해해서 xy 값 찾아주는 거야. 되니? 이게 1차와 2차 방정식. 그 다음 두 번째. 1차랑 2차 있으면 뭐도 있겠어? 아니죠.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어.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인수분해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 씁니다. 대입법 쓸 거예요. 됐어? 그럼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한 90%야. 안 되는 문제는 되게 드물거든. 왜냐면 좀 어려워. 이해했어? 어려워. 그래서 이 안 되는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소거를 할 겁니다. 상수항을 소거시킬 거야 먼저. 상수항을 소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해서 또 대입법을 쓸 겁니다. 상수항 소거해서 또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시 대입법 쓸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상수항을 소거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거냐면 xy항, 그 다음 x제곱, 그 다음 y제곱 이런 항을 천천히 다 소거시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소거시키면 인수분해 되면서 대입법을 또 쓸 겁니다. 여기서 이 소거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똑같이 없애주기 위해서 가감법처럼 하겠다는 소리야. 가감법처럼. 이해했어? 그 상수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위아래 똑같이 상수항 맞춰준 다음에 가감법을 쓰면 거기서 이제 또 대입, 인수분해가 되고 대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까지 안 가. 여기서 끝나. 그럼 어떤 문제냐?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얘들아 2차식과 2차식이지? 그지? 2차식과 2차식이죠?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90%는. 둘 중 하나 뭐가 인수분해 돼?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 쓸 거냐면 x 플러스 마이너스 4y에 x 플러스 y는 0이다 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내면 돼. 그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얼마야? 4y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x는 마이너스 y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디다 대입하냐면 다른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넣어봅시다. x에 4y 넣으면 16y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 34. 따라서 17y제곱이 얼마? 34. y제곱은 2. y는 뿔마 루트 2. 그거에 따른 x값은 뭐라 써야 돼? 뿔마 4루트 2라고 써야겠죠. 왜? y 자리에 루트 2, 뿔마 루트 2를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른 x값은 뿔마 4루트 2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루트 2면 플러스 4루트 2 나오고. 얘 넣어봐. y 자리에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봐. 그럼 얼마야? y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얼마? 34. 따라서 2y제곱이 얼마야? 34니까 y제곱은 얼마? 17. 따라서 y는 뿔마 루트 17. 그에 따른 x값은 뭐라 써야 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맞뿔 루트 17이라고 합니다. 뿔마의 반대, 맞뿔. 무슨 말이냐? 얘가 플러스 루트 17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17이 나온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루트 17이면 얘는 플러스 루트 17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뿔마 맞뿔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뒤집어서. 알겠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얘를 풀어주고 싶어도 얘는 문제가 없어. 대표 문제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알아두면 좋아. 언젠간 써먹을 거야. 알겠죠?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뭘로 풀린다? 이걸로 풀린다.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칭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대칭 연립 방정식. 무슨 형태냐면 이런 형태야. x 플러스 y가 5고요. xy가 6이야. 이런 형태야. 몇 차야? 몇 차야? 2차죠. 문자가 2개 곱했으니까 2차죠. 그죠? 1차, 2차. 얘도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얘는 푸는 방법이 되게 특이해. 너네 그럼 1차랑 2차기 때문에 선생님 얘를 여기다 정리한 다음에 얘 대입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잘 봐. 결국엔 이 x랑 이 y 그리고 xy잖아. 그럼 x랑 y를 더한 게 5고 x랑 y를 곱한 게 6이잖아. 그럼 내가 이 xy를 어떤 t라는 2차 방정식에 t라는 2차 방정식 t라는 뭐 2차 방정식이 있잖아요. 2차 방정식에 해라고 해볼게. 근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 t는 x 또는 t는 y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에서 배웠잖아. 그지? 근데 내가 임의로 1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항의 계수가 1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야. 그때 근이 x 또는 y라고 하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들어가야 되잖아.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가 여기 들어간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 t의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t-2랑 t-3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t의 값이 뭐야? 2 또는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t가 2 또는 3이니까 우리는 t를 뭐로 두기로 했어? x? y로 두기로 했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x가 2야. 그럼 y는 얼마야? 3. x가 3이면 y는 얼마야? 그래서 얘네 둘의 해가 대칭이어서 대칭 연립 방정식입니다. 대칭이어서. 하나가 2면 다른 하나는 3이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이래서 대칭 연립 방정식. 그래서 대칭 연립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렇게 해야 금방 풀어. 그냥 대입을 해서 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해했어? 대표 문제 보면. 자, 이거 봅시다. 자, 앞에서 해왔던 것처럼 이제 대표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보면요. 얘가 지금 몇 차야, 얘들아? 몇 차랑 몇 차야? 1차랑 2차죠? 그럼 1차를 뭐 해줘야 돼? 정리해줘야 돼. 그럼 내가 y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 2x? 아니야. y에 대해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네? 2x-4는 y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이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y자리에 2x-4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y자리에 2x-4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8 이렇게 되겠죠. 풀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2x가 되고요. 얘도 전개해주면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은 마이너스 8까지 넘어와서 능력 이런 형태가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4x제곱 6x제곱. 근데 여기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날아가겠죠. 12x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x 둘이 하면 플러스 8은 0. 따라서 x는 얼마? 2. 2에 따른 y 값은 0 나오겠죠.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 됐니? 다음 이거. 자, 이걸 만족시키는 xy의 순서상 xy를 모두 구해라 라고 하네요. 그럼 얘 뭐야? 2차랑 2차죠? 그럼 둘 중 하나는 뭐가 된다고?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럼 인수분해 하는 식이 어디나 봤더니 첫 번째 식이죠.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2y에 x 플러스 y는
0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거 x는 2y, x는 마이너스 y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대입을 하는 거지. 대입해봐. x 자리에 2y 넣어봐. 4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이 12가 되면서 6y의 제곱이 12가 되고 y제곱은 얼마? 2. 따라서 y는 뭐? 뿔마 루트 2. 그에 따른 x값은? 뿔마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y 자리에 이걸 넣어버리니까. 됐어? 그 다음 얘 한번 넣어봅시다.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으면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얼마? 12. 따라서 3y제곱이 얼마? 12가 되면서 y제곱은 얼마야? 4. 따라서 y는 뿔마 2. 그에 따른 x값은? 맞뿔 2라고 쓰는 거죠. 이해했어? 맞뿔과 뿔마 차이 알겠니? 뒤집어 쓴 거야.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 알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럼 너네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활용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별거 없어. 어렵지 않아. 봐봐.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A보다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A가 있고 세로의 길이가 각각 2cm씩 긴 직사각형 B가 있대. 얘보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cm씩 길대. 근데 얘는 직사각형이라 그랬지. 가로 세로가 어떻게 써?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를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B라는 직사각형은 A보다 가로가 점점 이만큼 길고 세로도 이만큼 이게 길대. 됐어? 그랬더니 B의 넓이가 A 넓이보다 얼만큼 크대? 32만큼 크대. 그럼 너네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럼 첫 번째 무슨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이 대각선을 괜히 준 게 아니죠. 대각선을 괜히 준 게 아니에요. 너네 이 대각선 구하려면 뭐 해줘야 돼? 피타고라스 써야겠죠.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따라서 100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녀석의 넓이는 뭐라 쓸 수 있어? x, y.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x 플러스 2에 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 비교해주면 x, y는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더 크다는 소리지? 얼만큼? 32만큼. 나는 그럼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싶으면 누구한테 32를 더 줘야 돼? 그렇죠. A한테 32만큼을 더 주면 얘네들이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32가 x 플러스 2에 y 플러스 2랑 같다라는 식을 두 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xy 플러스 32는 xy 플러스 2에 x 플러스 y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정리해 봅시다. 정리하면 얘는 xy x에 날아가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얘는 좀 풀어주면 얘 이렇게 넘어가면 28이 2x 플러스 y 아니야? 약분시키면 x 플러스 y가 얼마야? 14가 되겠네요. 아 그럼 여기 이거랑 이거랑 뭐 해달라? 연립.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찾아달라 이거지. x 플러스 y가 14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0인 이 녀석을 서로 연립했을 때 1차와 2차의 연립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된다 이거야. 얘를 뭐해? 여기다 대입해줘야 된다 이거지.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1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100이 되면서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14의 제곱은 196. 100 이렇게 되겠죠. 100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96이 0이 된다는 거고 양변 2로 좀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8이 0이 된다는 거고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죠. 뭘로 돼? 6, 8로 되겠죠. 따라서 x 마이너스 6이랑 x 마이너스 8은 0. 따라서 x가 6이고 또는 x는 8이야. x가 6이면 y는 얼마야? 8.
x가 8이면 y는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됐어? 따라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차는 얘네 둘이 어때? 똑같겠지. 2로. 됐니?